한국의 살인 사건, 오늘은 강창구를 다룰 예정인데요. 강창구란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범죄 사적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맞습니다. 유사한 점이 유사합니다. 많기 때문인데요. 공주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네. 하기도 하죠. 공주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화성 연살인 사건은 86년 9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91년 4월까지죠. 네. 근데 이 사건은 1983년도 7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연살인 사건의 원조격인 이 사건이 아니냐. 깜짝 놀랐었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고 이게 유사하지만 키포인트가 다른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은 이 흔히 말하는 성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983년 7월 31일이에요. 여름이죠. 여름에 오후 한 7시경이면 박죠? 네. 밝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요. 또 산은 그렇죠. 또 산은 또 이 그 해가 빨리 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상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소룡골 계곡으로 이 꼴을 베러 가서 이제 있다가 이 밭에서 김을 메고 일을 하고 오다가 그 계곡에 그 하천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몇 감고 씻었나 봐요. 여성분이 홍모 씨라고 있었어요. 50세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멱을 감고 있으니까 꼴 베고 있다가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강창구가. 그래서 이제 욕정을 느껴서 바로 가가지고 멱 감고 있는 피해자를 확 덮칩니다. 그래서 목 뒤에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물에다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절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끌어낸 거죠. 하천변에 있는 옆에 풀밭으로 가가지고 강간을 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강간해놓고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목욕하다가 몇 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다시 시체를 끌고 그 하천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물속에다가 아까 그 처음에 실신시켰던 똑같은 방법으로 장시간 동안 눌러서 익사시켜버리고 그대로 물속에 유기하고 빠져버린 거죠. 네. 이 사건은 나중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도요. 경찰에서 단순히 멱을 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걸로 단정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 변사 처리해버렸어요. 이게 실종 신고가 돼서 이제 수사를 예. 하던 과정에서 발견이 되셨는데 특별한 외상이 없다 없었으니까요. 보니까 예. 그때는 단순 변사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첫 사건이에요. 외상이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물에 있었고 그렇죠. 7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외상이라고 하는 게 뚜렷한,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하는 타격에 의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되지 않는 외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요. 풀밭에 끌고 가서 강간을 실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찰과상은 나와요. 그렇죠. 어떠한 형태로건 제압 과정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물속에 유기를 해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하절기에 피부가 팽창하거나 불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한 잘 자란 어떤 그런 상처 같은 거는 사실상 그 살아있을 때 공격으로부터 생긴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사로 단순 변사 처리했는데 지금 같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경찰의 그렇죠. 처분이죠. 그리고 나서 약 7개월 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아까 첫 번째는 83년 7월 31일이고요. 그 이듬해 1984년 2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겠죠. 계룡면 소재에 있는 그 야감사라는 그 암자가 있다고 합니다. 야감사가 굉장히 기도발이 좀 듣는 어떤 그 암자라고 합니다.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이 무속인들 사이에서도요. 공주 쪽에는 그런 게 좀 예, 있어요. 계룡산 그쪽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쪽이니까요. 그 암자로 기도를 하러 가던 피해자 이모 씨인데 그 쉬운 한 살 먹은 여성분이에요. 그분은 거주지가 인천 주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야감사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를 이 강창구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한 장소는
이른바 이제 그 이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노랭이 고개 그 구분흥선 쪽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이제 이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를 숲에 은신해 있다가 강창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급습합니다. 쫓아가자마자 이제 이 강창구의 범행 수법이 나오는데요. 멱살을 잡아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낚아채는 방법입니다. 멱살을 잡아서 낚아채 가지고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지면 올라탄 상태에서 목을 졸라요. 그래서 일정 시간 목을 눌러서 실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창구의 전형적인 수법이 완전히 죽이지 않고 강간하기 이전에는 절대 죽이지 않아요. 실신 정도만 시켜놓고 길 아래에 이제 후미진 쪽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허리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옷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초창기였겠죠. 옷을 입혀놓고 도주하는 그런 형태의 범행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안타깝게 단순 변사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1일 날 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시체를 발견한 거는 2달이 지난 4월 14일 날 오후 5시경에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 2달이 넘었죠. 역시 이제 부검을 했지만 외상 발견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저 경찰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위액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마 자살로 추정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액을 채취했더니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살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 변사 사건 처리를 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돼버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다 변사 사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네. 이 부분은 수사상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일반 마을 사람들도 그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넘어간 한 거죠. 안 한. 그 이듬해입니다. 이제 또 1985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 걸렸어요. 1년 한 5개월, 한 17개월 정도 걸렸네요. 네. 밤 8시경입니다. 이때는. 공주시 역시 똑같은 장소입니다. 반포면 그 마티곡의 8분흥선 산길 옆에 숨어 있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이모 씨라고, 이분은 21살이에요. 경기도 강화에 거주했던 여성분인데 그 야감사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아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전 범죄처럼 멱살을 잡아서 낚아채 가지고 묘지 쪽으로 확 끌고 가죠. 그리고는 손으로 목을 졸라서 실신시키고 그 옆에 산으로 끌고 가서 후미진 계곡에서 강간을 하고 또 역시 이 증거인멸을 해서 이 액살이죠. 손으로 졸라서 액살을, 그리고 풀숲에다 유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해요. 핸드백이 발견되니까 핸드백에 있던 현금 15,000원 정도를 이제 뺍니다. 그렇게 빼서 저 범행을, 세 번째 범행을 하는데 이 시체도요. 한 달 후에 7월 26일 날 살해됐는데 8월 23일 날 발견했어요. 한 달 뒤에. 이게 숲속에서 범행을 하고 숲속에다 유기를 해버리니까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검안 해보니까 7월이니까 성악이 아니에요. 네. 완전 부패돼 가지고 사인 규명 또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일반 변사 처리로 유가족한테 그냥 인계합니다. 근데 참 여기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어떤 여성이 어디 지역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아니 가족은 찾지도 않았나? 아니면 경찰은 뭐 했나? 그렇죠. 이걸 반드시 질문을 하실 건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게, 실종 신고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기가 신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던 부분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맞아요. 지금처럼 만약 이런 게 있었으면 뭐 대대적으로 경력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다든가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게 다른 기록을 봐도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그 당시에는 전산화도 돼 있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그 여성이 그 인근에서 막 그 살해돼서 발견이 됐으면 아마 수사가 어떤 형태로는 개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체도 늦게 발견되고 그리고 범행의 텀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주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년 5개월 뒤. 맞습니다. 아까 85년 7월 26일 날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요번에는 87년 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86년 지나고 87년 초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마티곡의 정상 그 쪽에서
산길 옆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때도 피해자 김모 씨예요. 47살 먹은 여성분인데 공주시 봉황동에 거주하는 그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칠성암에 불공을 들이러 가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똑같아요. 풀숲에 숨어 있다가 급습해서 멱살 잡아갖고 낚아채서 이게 완전 전형적인 어떤 그 공격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낚아채가지고 넘어뜨리고 바로 올라타서 목 조르고 그리고 이제 한 100m 떨어진 그 치골산 그 계곡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하고요. 네. 역시 요 전번 범죄처럼 손으로 쫄라서 액살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4,600원을 훔칩니다. 동일한 방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다 네 번째 범행을 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그 가출 신고가 됐어요. 이 경우에 경찰이 수색을 하다가 60일 만에 네. 2달 만에 87년 4월 2일 날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찾을 수 있었던 건 부패가 됐는데 시체 옆에 초라든지 성냥 그 칠성암에 이제 그 가니까 밀감 같은 거 이런 보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던 스웨터가 벗겨져서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 우리 가족이 맞다. 신원 확인된 신원 확인이 된 건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왼쪽 허벅지에 직경 10cm 그리고 이제 깊이 한 0.6mm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앞에 다른 시신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뭐가 변했다고 하기는 어렵겠고 뭐 우연히 난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주기가 되게 짧아져요. 그렇죠. 한 달 만입니다. 네. 5번째 범행으로 가는데요. 2월 28일 날 오후 7시 30분이에요. 밤포면 그 마암리 소재 농로에 농로. 농로가 뭔지 아시죠? 이게 네. 예, 물길 그 농수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자꾸 화성 사건이 제가 머릿속에 그렇죠. 떠도는데요. 동네 입구 도로변에서 딱 내려가지고 하차해서 버스 타고 와서요. 그리고 이제 농로를 따라갑니다. 이 화성 사건도 농로 따라가다 많이 그렇죠. 당했거든요. 네. 농로를 따라서 귀가 중이던 그 57살 주부입니다. 서모 씨의 멱살을 또 잡아요. 똑같습니다. 멱살을 잡아서 논바닥에 패대기 치죠. 그리고는 올라타서 목을 졸라서 실신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실신된 상태에서 끌고 그 논 가운데 집단 더미가 있었어요. 그 집단 더미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 이후에 뭐 똑같은 패턴으로 목으로 손을 졸라서 액살. 그다음에 몸빼를 입고 있었나 봐요. 피해자가 몸빼 주머니에서 현금 18,600원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볏짚으로 덮어서 유기하고 이제 그 범행은 성공한 거죠. 범인 입장에서. 요 시체는 바로 발견이 돼요. 2월 28일 날 살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볏짚 주인이 볏단을 이제 아마 나르는 작업을 했나 봐요. 그게 3월 1일이에요. 그때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목에 바로 발견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목에 찰과상이 발견됐고요.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놓은 상태. 버선도 벗겨져 있고 가방도 그 인근에 있고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사건이 저는 좀 뭐랄까 눈이 가더라고요. 한 달 바로 주기도 한 달이었고요. 예. 산속이 아니라 농로입니다. 어쨌든 예. 장소 옮겼어요. 네, 오픈된 장소이기도 예. 하고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뭔가 옷을 입혀놓는다든지 단정하게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하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뒀다. 그대로 두고 갔어요. 이제. 보통 자기를 많이 노출을 안 시켰는데 이제부터 노출시키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거를 뭐 저기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이게 이제 요 시기가 화성 사건의 앞쪽 부분과 연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성에서 공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또 있었고 그런 얘기도 그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요.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주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볕단에 숨겨놨던 그렇죠. 사건이 그 탁구 선수 했던 그 화성 사건에 여학생이 이력서를 수원 가서 내고 친구 만나고 돌아오다가 범인한테 걸려가지고 그 볏짚 있는 데서 이 강간당하고 그 피해자가 착용했던 목도리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렇죠. 5번째 사건하고 거의 유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멀다면 멀지만 화성하고 공주가 또 뭐 이
자동차 이동거리로 또 그렇게 안 멀다면 또 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6번째 범행은요. 4월 1일입니다. 불과 시체 발견되고 딱 한 달이에요. 4월 1일 날 오후 2시경입니다. 이 대낮입니다. 역시 마티고개로 다시 돌아가요. 화성 사건도 사실은 현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것도 유사한 그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티고개 7분흥선 그 산길 옆에 숲속에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 당시에 공주시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마티고개에서 이 피해자가 이모 씨인데 47살 먹으신 분이에요. 이 이모 씨가 그 마티고개 주변에 거기에서 허름한 그 포장마차 형태를 차려놓고 커피 같은 걸 팔았나 봐요. 역시 똑같습니다. 멱살 잡아서 넘어뜨리고 목 졸라서 실신시키고 그 계곡 후미진 곳으로 그 끌고 가서 강간하고 또 목 졸라서 액살로 살해하고 그다음에 몸빼 주머니에 있는 44,900원 절취하고 시체는 또 풀숲에다 유기합니다. 예. 그래서 6번째 범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거는 가출인 신고가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왔어요. 이때부터는 조금 경찰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당일날 오후 한 3시경에 주민들 한 50명하고 마티고개 정상 부분을 막 수색합니다. 이제. 예. 수색을 하는데 그때 수색할 때 당일날은 그 정작이 이 커피 빨던 이모 씨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4번째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 발견 못했던. 예, 그때 발견 못했던 4번째 피해자 김모 씨의 이 변사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숲속에 숨겨놓은. 그때 보니까 안면이 심하게 부패되고 가랑잎에 덮여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랬던 거죠, 경찰에서. 그렇죠. 이제는. 그 다음 날 10시경에 관음사 가는 길 이제 한 1km 지점. 그러니까 그 인근입니다, 다. 다 인근이죠. 예, 거기에서 가랑잎에 덮여 있던 이제 그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그때 발견해서 보니까 빨리 발견한 거죠. 이제 이거는 4월 3일 날 발견했으니까 4월 1일 날 죽고 이틀이죠. 눈 언저리에 피멍이 들었고 실신시키고 때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아까 그 농로에서 한 것처럼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놓고 팬티에서 범인의 음모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건 이제 획기적인 이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피해자가 항거하면서 막 그 손을 휘두르니까 범인이 그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은 것 같아요. 예, 손이 그 물린 그 제 상처가 나 있는 피해자를 발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데 중요한 어떤 그 단서를 하나 잡아요. 탐문 과정에서 그 아까 그 용하다는 칠성함 네. 주지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티고개 정상에 수시로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검정 옷을 입었는데 사팔뜨기야 그래요. 아주 특이하니까요. 사팔뜨기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래서 기억을 하죠. 네, 사팔뜨기고 키는 뭐 안 커. 한 165 정도밖에 안 되고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자주 마티고개 정상에 아마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버스 정류장에 자주 내려 이렇게 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불공 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온 이유도 없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원래는 여기는 그런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불자들이 불공 들이기 때문에 예. 뭐 같이 오거나 여자 혼자 오거나 뭐 보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혼자 검은 옷 입고 다니니까 이건 진짜 눈이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오른쪽 그렇죠. 눈이 사팔뜨기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단순 변사 사건도 막 수집해서 다 봅니다 이제는. 네. 이거는 사실 그 공주경찰서 칭찬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그 인상착의가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주군 일대에 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그래도 적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그런 거 하면 인권 침해. 그렇죠. 지금은 정보 공개 그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관에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얼마나 협조를 잘해주는데 그 당시에 가면은 막 뭐 이장이 대동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막 이 집은 식구가 할머니 뭐 조순내 여사고 할아버지가 뭐 박팔남 씨고 뭐 이름도 다 얘기해주고 뭐 TV는 금성 거 19인치 TV야 냉장고는 뭐 신도리코 거야 뭐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자전거가 뭐 그 검은색이 있고 뭐 이런 소가 몇 마리 기르고
몇 년생 소고 이런 것까지 다 호구 조사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그렇게 호구 조사까지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경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현승 경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창구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에요. 신현승 경사입니다. 이 기록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있는 이 기록도요 사실은 경찰청에 존재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추후에 김원배 분석관이죠. 그분이 퇴직했던 신현승 경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분이 형사수첩에 낱낱이 적어놨던 이거를 전부 해서 복원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살인사건 설명드린 게 그 신현승 경사가 그 집이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노모가 계신다네요. 가서 밥을 먹다가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아들아, 너 지금 이제 그 수사하고 댕기는 거 알잖아요. 2년 전에 그 공주 우성면에 있는 그 어떤 그 목장에서 목부하던 사람, 목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목부라고 불러요. 목부하던 사람이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을 강간해가지고 다치게 하고 막 시끌시끌했었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하고 그 목부는 쫓겨나서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 사건이 있었대. 이 말을 한마디 딱 던져줘요. 그 말을 들은 신현승 경사가 그 목장으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목장 주인을 상대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있었어요. 합의해서 없는 걸로 그냥 퉁친 겁니다. 경찰이 신고 안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강창구입니다. 인상착의를 물어봤습니다. 자, 칠성함 주지한테 물어봤잖아요. 4팔뜨기고 165고.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4팔뜨기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가죠. 강창구가 그럼 지금 어디 사냐? 공주 시내에 옥룡동이라고 있습니다. 옥룡동. 거기에 둘째 형하고 산다는 거를 경찰이 확인하고 87년 4월 6일 날 밤 11시 40분경에 주거지 급습합니다. 그때 강창구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딱 들어가갖고 경찰이 어디 경찰이다 딱 하니까 강창구가 아주 이 신현승 경사의 그 수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담담하게 언젠가는 잡으러 올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뭐 자백이죠. 근데 자백을 하면 또 그 자백을 뒷받침해야 되는 증거가 꼭 필요하잖아요. 있어요. 경찰은. 네. 그런데 그게 하나 딱 나왔어요. 강창구가 그냥 무대 보러 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개동백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동백 중에서 동백나무 중에 개동백이 있대요. 이 개 할 때 개. 네네. 개동백 그 또 개 박달나무 요거를 이 망치자루로 쓰기 위해서 2개 정도를 한 50cm 가량으로 잘라서 들고 다녔대요. 아. 예, 그거를 나는 그거 들고 범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압할 때 그 얘기하니까 너 그거 어디다 버렸어? 그러니까 마티곡의 정상 부분에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또 경찰관들이 대대적으로 해서 그 2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그 개동백나무, 개박달나무 50cm짜리 자루를 찾음으로써 이 사건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사건에서 발견됐던 그 음모는 그것이 기여는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나중에 이제 범인의 혈액형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모에서. 근데 이제 당시에 87년이면 DNA 분석 기법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혈액형 정도예요. 네, 그리고 살인의 추억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처럼 뭐 일본으로 보내서 한다 그 뭐 사실 그런 그때가 이제 비슷한 시기 87년 후반 뭐 이런 되니까 DNA는 기대할 수 없었던 거고 그렇죠. 단지 그때도 사실은 애매했던 것이 그 범행 도구를 못 찾았으면 사실 이것도 난감했었던 사건인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당시 범행 당시에 강창구의 나이는 30세입니다. 30세고 이미 절도 등 3범이었어요. 공주 시내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공주 중동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요. 이 둘째 형 집에 얹혀 살면서 이게 이제 그 공주 우성면에 있는 그 목장에서 목부 생활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강간치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풀렸던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팔뜨기였대요. 오른쪽이 눈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강창구의 불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창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 네. 간질병이 있었고 왼쪽 다리는 또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강창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나는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병신이라는 놀림을 받았다. 예, 굉장히 그 진짜 우리가 입에 올리기 불편한 얘기예요. 병신 아닙니까? 네. 병신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없었다. 이제 즉 말하면 주위의 놀림을 받으면서 왕따로 살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특히 여자들이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나를 보고 막 그 달아나 버리고 상대를 안 해준다. 나는 여자들을 증오해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외모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강창구는 독특한 외모 때문에 이 검거하는데 좀 수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거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큰 단서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 이제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이 강창구의 초등학교 동창 3명이 공주경찰서에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창구가 친구들을 수시로 불러내 가지고요. 야, 니네 이 사건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데 야, 근데 그 범인 잘 잡히겠냐? 이렇게 이 능청을 떨기도 했답니다. 저 친구들 생각해 주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강창구가 범인인 게 밝혀지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강창구가 그런 범행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강창구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그랬어도 학교 다닐 때는 착한 편에 속했고 사람한테 그 가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얘기하면서 다만 이제 가족을 보니까요. 강창구 어머니는 강창구가 어려서 사망한 것 같고요. 아버지는 애꾸였다고 합니다. 한눈이 없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발산을 할 때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쾌락살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강도살인으로 될 수도 있고 방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강창구의 경우는 성으로 지금 그것이 전부 강간 이후에 살해했죠. 예.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착취형 강간이라고. 착취형. 네, 네. 착취형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하게 지배하는. 그래서 저는 실신시킨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뒀어요. 실신한 상태에서 그 강간을 했다라는 것들은 성욕 자체보다도 그 성으로 그것을 증오를 해소하지만 성 플러스 증오 그리고 이 사람의 트라우마 해소 방법이 이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시간이라고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시신강간과 연결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완전히 통제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이게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시체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쪽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시체강간은 또 명백히 분류는 달라지지만은 이거는 그 이 사람의 그 왜 착취형 강간을 착취를 하면 그 시컷 뭐 통제를 하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강간하는 것도 이제 특정한 부분을 물고 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고통을 하면 주는 방식으로 곧 강간하는 방식이 이 강창구가 하는 방식이라고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강창구도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1990년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지고요. 눈하고 콩팥은 그 기증을 합니다. 예, 그거로 강창구의 그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